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현재 1시 47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아침에 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다가 외국인들 포함해서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메이저 주체들이 매수가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점을 좀 확인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이다가 외국인을 포함한 기관 금투까지 코스피에서 대량 매도를 다시 퍼붓게 되면서 개인들이 지금 또 양대시장 합산 거의 1조 원 좀 안 되는 금액을 사들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녹화 시간 기준의 컨디션은 그러한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대 하락, 코스닥 1.6%대 하락, 자, 상승 하락 종목 개수도 엄청납니다. 엄청난 확연한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죠. 미국 선물 지수는 조금 그래도 아까 0.3%, 0.4%대에서 0.5에서 0.6%대까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 니케이도 좀 2%대 이상 하락이 나와주고 있긴 하죠. 이 수급이 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메이저들 수급이 좀 인상적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싶었는데 수급이 홀딱 다 뒤집혀 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세를 좀 놓고 보시면 그래도 꽤나 좀 반등을 다시 한번 좀 보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이러는 바람에 많이 여러분들이 좀 놀라셨을 텐데 근데 제가 어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물론 단기적인 충격과 단기적인 쇼크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제 제가 카카오 영상도 이렇게 썸네일을 평소와 다르게 해가지고 역대급의 특급 세일이 온다라고 향후 최소 몇 년간의 이런 기회는 없을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기존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던 내용이 뭡니까? 빠진다. 시장 결국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오르려면 오를 수 있게끔 무언가라도 좋은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을 사고 싶어야 되고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이유가 없고 미국발 리스크, 중국발 리스크 언제 터지지도 모를 수류탄에 그 안정고리 피는 이미 빼놓은 상태라고. 이게 손만 펼치면 떨어지면 그냥 터지는 상황이라고. 근데 안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왜? 그 안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내가 또 선택을 해서 다시 수류탄 핀을 꼽을 수도 있거든. 다이너마이트 폭탄은 딱 눌렀을 때 카운트다운 빵 터져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물론 취소를 할 수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근데 이제 수류탄은 사실 핀을 뽑으면 다시 그 핀을 꼽을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럼 폭탄을 안 터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류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결국에 지금 중국 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국내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거를 우리가 과연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냐. 저희가 오늘 회원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공포라는 단어랑 위기라는 단어가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같이 좀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뜻은 좀 다르다고 본다. 공포는 센티멘트적으로 약간 심리적인 부분, 그죠? 근데 이제 위기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적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완전 다 고꾸라지면서 아예 판이 다 바뀌어버리는 상황. 야, 이거 예를 들면 역성장.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엔 어때요? 우리 그동안에 성장하던 기업들이 대폭 진짜 뭐 셧다운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큰 위기가, 그쵸?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엔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펀더멘털적으로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엔 저런 경우에는 이제 펀더멘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제 제가 카카오 영상에서 다 풀어드렸지만 중국은 지금 전력 부족 사태로 인해서 이게 제조업에 좀 영향을 끼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에 좀 영향이 어느 정도는 갑니다. 왜냐면은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 공장이 있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부터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중국이 다 자기들이 자초해서 만든 상황들이에요. 그죠? 호주랑 이거 아예 선 긋겠다 해가지고 호주로부터 석탄을 갖다가 수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부터 결국에 지금 그 부메랑이 지들한테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러고서 뭐 빈부격차 줄이겠다고 중국 내수 안에서의 빈부격차를 줄이겠다. 미국이 이제 동맹국들하고 해가지고 무역을 그렇게 활성화하고 있는 동안 중국과의 선 긋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내수라도 해야 되는데 내수라도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잘 사는 놈들 조금 억누르고 못 사는 사람들 살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규제, 저기 뭡니까 의약품 쪽 약값 할 돈이 없대요.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한 그 밑에 하위층이.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약값 저 어쩌고 얘기해가지고 약값 규제 들어가. 카지노 하는 사람들 니네 세금은 내면서 도박하는 거냐? 카지노 규제도 들어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사교육 규제 들어가서 교육비도 다 빠져. 이거는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경제 성장은 잘 이뤄가고 있었고 물론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
친환경적인 부분, 그렇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뭐 줄인다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좀 이렇게 미세하게 틈이 좀 바뀌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나머지 그 밖의 것들은 중국은 다 지들이 만들어낸 상황들이에요. 지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지들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뭐 있겠죠. 어떻게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모르게 좀 꼬여가지고 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상황도 인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한도 협상이고 지금 결국에는 지금 한 대략 30년 동안 98차례나 늘려왔잖아요. 그죠? 유예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안 하고 있다고. 공화당에서는 세금을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 때 세금을 다 이빨이 줄여놨는데 지금 민주당 때는 세금을 다시 늘려야 된다니까는 또 싫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의석 자리도 지금 거의 5대5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지금 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럼 이건 뭐예요? 결국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로 가는 거는 결국 정치인들의 몫이에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메인 총대는 민주당이고 바이든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일이 커져버리면 미국 과거에 2011년도도 그랬듯이 왜 이 사태까지 왔냐를 파고 들어갔을 때 공화당 니들이 이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이 상황까지 오지 않게끔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았냐, 왜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국민들이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인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협상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그 협상 과정에서 증시의 전체적으로 일시적인 충격들이 계속 가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충격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데미지를 받아서 충격을 두드려 맞으면 그런 것들은 결국 기회가 되더라. 2008년도에도 위기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에 기회였다. 지금도 1차 코로나 팬데믹 당시도 위기라고 생각했던 게 엄청난 기회였다. 20-30% 빼내고서 144% 오르고 코스피가 36% 빠져놓고 128%가 올랐어요. 지금 아직 빠지기 전입니다. 우리는 지난 직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가 위에서부터 현금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얼마까지 빠질진 몰라도 쭉쭉쭉쭉 만약에 빠져서 반등을 보인다. 이런 데서 대충 매수해도 그냥 이건 꽁으로 먹고 들어가는 상황. 그죠? 이 하락을 여기서 잘라버려서 이만큼을 세이브 시켰더니 대충 샀더니 100몇 프로를 먹어버려요. 지수를.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위기라고 봐야 될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위기여도 좋아요. 위기여서 대폭 폭락이 나와도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배짱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배짱 있게 지금 시장에서 시장 좀 빠지고 고꾸라진다고 짜증나서 못 해먹겠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다 때려치고 나가야겠다. 언제까지 그런 초보틱한 마인드로 주식을 하실 거냐고. 제가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주식을 사라.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빠질 때도 땡큐고 오를 때도 땡큐인 거예요. SDI 보면서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는 SDI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100만원인데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는 거랑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는 거랑 뭐가 수익률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좋은 거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마트 가서도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싸게 팔아. 이거 하나 사고 싶잖아. 그죠? 나 막 가구가 필요했어. 나 침대를 바꾸고 싶었는데 가구 마을 갔는데 침대가 이거 엄청 비싼 건데 할인을 엄청나게 해. 근데 뭐 허점이 없어. 새 건데 그냥 진짜 할인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 왜 싸? 하고서 의심을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주식에서는 그런 마인드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분석할 때 그런 이거 왜 이래? 라고 생각하면서 분석을 하는 관점은 좋아요. 근데 좋은 종목이라는 거 분석을 다 했는데 빠지는 거 가지고 또 계속 의구심을 갖는다. 요건 좀 본인이 피곤할 수 있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주식을 사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가 순서대로 다 보여드렸죠. 그 종목들을 보시면요. 고점 대비 저점까지 진짜 많이 박살났어요. 정말 많이 박살났는데 잘 보세요. 고점 대비 현재가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최고점 대비 최근 시세까지 한번 쭉 보세요. 삼성전자 96,800원부터 이거 지난번 제가 한번 싹 보여드렸죠.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나마 덜 빠졌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카카오, 삼성 SDI 진짜 대놓고 봐도 덜 빠졌어요.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뱅크는 뭐 신규 상장이니까 기아, 포스코 그나마 오름세 보이다 다시 또 빠지죠. SK이노베이션 그나마 327,000원에서 현재 올라서 이 정도 수준 양호합니다. 크래프톤 뭐 신규 상장, 현대모비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요. 진짜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강해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2차 전지가 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향후 못해도 짧아도 5년, 길어도 10년은
이 2차 전지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전지 섹터만큼 현재로서는 성장세가 거의 확실시 되는 거는 얘네가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제조업 기업들하고 플랫폼 기업들은요, 이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플랫폼 기업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지금 뭐 카카오나 네이버 마찬가지고 게임 쪽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주들 이런 애들은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조업 종목들이 오르는 거랑은 조금 차별화되게 시세가 올라요. 삼성전자, SDI 포함해서 삼성전자 뭐 이런 제조업 애들이 왜 이렇게 못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조업이 오르는 거랑 플랫폼 기업들이 오르는 거랑은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 말씀을 드렸죠. 일진 머티리얼즈 영상 제가 이따 한번 또 올려드릴 건데, 오늘 보세요. 6% 가까이 참 아우 이거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후성 좀 빠지고 있어도 그래도 얘는 등락을 이렇게 보이지만 계속해서 포지션을 높여가면서 구간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가 한번 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만큼 지금 우리가 좋게 봐야 될 게 없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반드시 진짜로 큰 돈을 벌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저런 위기에서부터 기회를 잡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예 대놓고 2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지그재그형 하락 나올 수 있다. 조심하셔라. 하락 나온다. 3000포인트도 깰 수 있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진짜 2800대까지 가냐, 2900대에서 멈추냐, 3000을 지지받느냐, 이게 정해는 지겠지만 일단 시장에 하락이 나온다고. 지그재그 형식의 하락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대박을 노릴 준비를 해야죠. 1월에서 3월달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 이런 시간들을 잘 노리니까 수익을 봅니까 안 봅니까? 엄청난 수익들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야금야금 모아가는 준비하는 단계고, 급등주 쫓아가고 테마주 쫓아가고 이슈 따라 쫓아가는 거 뭐 좋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것도 물리면서 가야 돼요. 어느 정도 물리듯이 가야 됩니다. 시장 때려맞을 거 다 때려맞고서 이슈가 터질 때 급등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물리면서 가야 돼요. 분할로 사면서 물리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명확하게 좀 기준을 잡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초보자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시야를 조금만 넓히시려고 노력하시면 지금 같은 시장 절대 어려운 시장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너무 흥분돼요. 저 미친놈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흥분됩니다. 아니 분석 다 해드렸잖아. 제 말이 100% 정답이다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제가 투자를 하는 관점이라면 저는 이게 정답일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미 그런 과거의 학습 효과들이 있고, 심지어 미국발 리스크 중국발 리스크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했고 인지했고, 아무리 지금 시장에서 기사를 떠들어대면서 시장에 나와가지고 막 여기 이거 뭐다 저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봐야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 그리고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주저앉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들도 정해져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위기예요? 우리나라 위기 아닙니다. 미국이 위기고 중국이 위기지 우리나라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부채는 많아요. 우리나라도 부채는 많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타 국가 대비해서 좋습니다. 타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뒷걸음질 쳐야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 더 매력을 느끼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머징 국가 신흥국들의 증시에다가 투자가 더 늘어날 확률이 더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뒷걸음질 쳐야 될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목청껏 매번 떠들어도 되지만 진짜 주린이 분들은요, 난 너무 힘들고 모르겠다 오셔가지고 조금 한번 이번 이벤트 기회에 좀 오셔서 준비를 좀 하자고요, 같이. 그래서 뭘 사야 될지는 지금은 명확하게 정하기는 어려워요. 패닉 리스트는 저한테 있어요.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뭘 사야겠다라는 리스트는 저한테 있는데 뭐가 먼저 반응을 보일지는 빠져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72,000원대까지 빠진다고 외쳤을 때 아무도 안 믿었고요. 믿고 싶지도 않아 하셨고, 카카오를 14만원에 손절 쳤다니까 카카오를 왜 손절 쳐? 라고 하신 분들, 카카오 지금 11만원 중후반대 가 있고요. 11만 5천원 찍고 있네요 지금. 그죠? 단타장 말 안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제 말이 법은 아니에요. 근데 현재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시장
빠진다. 지그재 형식으로 빠진다. 삼성전자 72,600원, 500원 찍고서 반등 나올 때 이거 V자 반등 절대 못 나온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서 여기서 많이 사셨죠?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수준에서는 그런 반등 절대 못 나온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만큼 오른 거 없애야 된다. 여기서 빠진 거지 여기서 빠진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빠졌으니까 무섭다라 하지만 실제 빠진 건 여기서부터 빠진 거다. 이거는 무서운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V자 반등 어렵다. 제 말이 틀리나요? 다 그대로 올라가네. 왜 여러분들은 올라서 잘 간 것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려서 리스크를 관리한 거에 대해서는 왜 잘했단 말을 안 하시나요? 그죠? 이거 다 여러분들 돈 지켜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저는 좀 그런 마인드입니다. 하락에도 대비를 하고 하락도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하락을 기회로 삼아야죠. 하락을 기회 삼아야 상승을 먹죠. 상승만 기회 삼으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식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남들과 반대로 하라고 하죠. 남들하고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른다고 좋아해서 쫓아듣고 내린다고 무서워서 팔고 반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좀 겁나가지고 마이너스 10% 20% 되더라도 좋은 종목이면 마이너스 10% 20%일지언정 이제 시장이 좀 자리를 잡는다 싶을 땐 더 사야죠. 마이너스 20% 구간에 산다라는 건 더 사야죠. 좋은 종목이라고 할 때. 삼성 SDI 예를 들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장 때문에 두드려 맞아가서 만약에 65만원까지 왔어요. 안 살 거예요? 더 안 살 겁니까? 여기서부터 65만원 왔다 쳐볼게요. 마이너스 20%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83만원에 사신 분들이 있다라고 쳐도 65만원 왔을 때 더 안 살 거예요? 그냥 시장 때문에 빠졌으면 사야죠. 좋은 종목이라는 조건 하에는 20%든 30%든 빠지면 사야죠. 외부적인 영향으로 빠졌는데 얘네가 잘못해서 빠진 건 아니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계좌에 파란불이 떠있고 빨간불이 떠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차피 빨간불 뜨면 여러분도 못 버티고 다 팔아먹을 거잖아요. 팔고 싶어서. 저거랑 손실 메꿔야지 해서 팔고 수익 났으니까 팔아야지 팔고 고점 찍고 좀 빠지니까 내가 아까 내 계좌에 이거 수익금이 한 1,000만원 찍혔는데 지금 한 800만원 줄었어. 200만원 날린 것 같아. 돈을 벌고 있는데도 200만원을 날린 것 같아.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번이 명백한 기회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빠지는 깊이에 따라서 반등 깊이도 달라지겠지만 정확한 거는 이번에 기회는 분명한 것 같아요. 향후 진짜 몇 년 안에 다시는 또 안 올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아무튼 리딩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계속 자주 진행하니까 오히려 리딩에 대한 값어치를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품격과 가치는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끝나면 좀 잠정 보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좀 서둘러서 잡으시고 준비 좀 하시고 지금 힘든 거 이해됩니다. 하지만 힘든 건 이해되지만 그 힘든 것 속에 그 다음을 기대하고 우리는 투자를 항상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또 디테일한 이 운영을 위한 또 채팅방 별도로 구분을 해서 운영할 계획도 지금 있고 하니까 어쨌든 초보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